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첫 번째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실 홈택스 신고화면은 2025년 5월 신고화면이고요. 그럼 두 번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금액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임대 B 상가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겠다고 앞에서 선택했었기 때문에 임대소득 입력도 간편장부 신고용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입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 수정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화면에 보이는 입력창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선 매출액부터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서 일반관리비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는 필요경비 부분을 입력하기 전에 한 가지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임대사업장의 간편장부가 작성돼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편장부에 기재된 비용들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실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간편장부에 작성되어 있는 각 계정 과목별 합계 금액을 해당하는 항목에 바로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에 도움이 될 간편장부 양식하고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 B 상가의 필요경비 내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간편장부에 기록된 비용들의 항목별 합계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입력을 모두 끝냈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면 화면 위쪽에서 방금 입력한 필요경비 금액이 임대 B 상가 내역으로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입력을 끝냈으면 작성 완료 클릭하고요. 이번 화면은 방금 입력했던 간편장부로 필요경비를 입력한 임대 B 상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화면에 정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작성했던 임대 A, 임대 B 상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정리한 화면이 나왔는데요. 상가 두 곳에서 수입 금액은 각각 1000만원이었고 필요경비는 단순경비를 이용했던 임대 A는 415만원, 간편장부를 이용했던 임대 B는 800만원 입력했었기 때문에 최종 임대소득 금액은 임대 A는 585만원, 임대 B는 200만원이 잡히게 된 내용이 정리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업장별 임대소득 입력은 끝난 건데요. 작성 과정에서 보셨듯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임대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신고인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신고인에게 더 유리하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관련 증빙도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면은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됐던 세금이 있는 경우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번 신고서에서 임대사업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금액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근로소득금액하고 합쳐져서 신고인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될 임대소득금액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신고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불려오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방금 선택한 회사의 근로소득 내역이 화면에 등록됐는데요. 불려온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으면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입력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작성 완료 클릭하면요.
이제 신고인이 이번 신고에서 신고하게 될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사례의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쳐서 총 3,600만원 정도가 소득금액으로 신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화면을 내려보면 기존의 손실난 금액을 이번 신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2월 결손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신청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다시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 창이 하나 더 뜨고 직장 연말정산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모두 불려와서 지금부터 작성할 신고서 양식들을 모두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성할 양식들에서는 새로 작성할 건 거의 없고요. 불려온 내용이 연말정산 내용하고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찾아서 수정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제 인적공제 확인하는 부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는 항목별 금액들이 지금 작성하는 홈택스 신고서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게 불려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건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입된 순서대로 해서 인적공제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홈택스 화면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이 끝나면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지금 화면 사례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250만원, 건강보험료 170만원 확인하면 되고요. 이번 화면에서 확인할 내용 모두 확인했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입력 화면을 계속 넘어가면 되는데요. 기타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신청된 것 등등 본인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역이 모두 맞게 등록됐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부분도 앞에서 했던 소득공제 확인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넘기면서 본인이 신청할 내용이 맞게 신청됐는지 금액까지 모두 확인해주면 됩니다.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뜨는 팝업 창에서 불려온 내역들에서 해당하는 내용 선택해서 저장하기 클릭해 주면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 해당 사항 있으면 모두 확인하고요. 본인하고 관련 없는 화면은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공제 내역도 확인해 보고요. 본인 신고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가산세 작성할 필요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기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됐던 것 100만원 보이는 거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신고서 제출 후에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사례의 경우에는 16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세금에 대해서 계산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화면 아래쪽 세액 계산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면 세금이 계산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확인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